네, 질의에 앞서 충청 방문회에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선거 부성일동을 지역구로 둔 김도원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화제인 AI로 제 사진을 변경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은가요? 실물이 더 괜찮죠? 저는 오늘 충남 방문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통 접근성과 해외 홍보의 체계, 그리고 부서 간 협업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를 충남 방문회로 선포하여 대대적인 관광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화려한 선포식과 각종 홍보 영상, 그리고 스태프 투어랑 투어 패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과 노력의 전제는 충남을 실제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정주 행정부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지사님, 시간 관계상 짧은 답변을 좀 부탁을 행정부 지사 드리겠습니다. 박정주입니다. 네네. 충남 방문회의 슬로건이 충남이면 충분해인데요. 정말 충남이면 충분한지 다 함께 화면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그냥 좀 빨리 넘길게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먼저 현실적인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충남에 도달하기 위한 교통편을 매우 열악합니다. 청주공항에는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전무하며 북부권을 제외한 KTX는 오직 공주역 한 곳만을 충남에 위치해 있어 실질적인 접근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충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KTX 노선도 없고 환승마저 다수 매진되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충남을 방문하려는 현재의 방식은 국제관광 수요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특히 차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충남 전 지역을 이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주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렌터카 기반 교통 연계 방안 또는 순환형 관광버스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부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충남 관광에 있어서 공항하고 그 현지 지역 간의 그 연계 부분이 사실 좀 약점이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 관광을 이용하는 그 국민들의 성향들을 보면 자가용 이용자가 이제 86%고 대부분 공항이나 이제 그 버스, 관광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이라든지 그런 연계 교통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문화부에서 문체부에서 공모한 초광역 관광교통 그 혁신 사업에 그 선정이 돼서 청주공항과 공주부여 이런 부분에 이제 연계 그 체계가 마련이 된 것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전담 여행사를 15개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또 충남 방문회를 맞이해서 그 관광 여행사들과의 협력이 그런 부분에 이제 일정 정도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음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저희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뭐 숙박권도 할인권이 한 50만 장, 또 근로자 휴가 지원하는 거, 기타 워케이션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많은 혜택을 준비하고 사실 이 국내 관광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물어보면 가장 나오는 게 교통, 숙박, 볼거리, 살거리 뭐 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장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저는 그런 교통이 아쉬운 분, 숙박이 아쉬운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이렇게 아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면 뭐 관광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네, 충남 방문회 선포식 당시 유인초 문체부 장관님이 직접 참석하여 협력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충청남도와 정부 간 실질적인 협의 및 연계 사업은 몇 건이나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이 언급한 단순한 상징적인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예산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 관광객 그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포함해서 그다음에 국내 관광객들이 충남에 그 머무르는데 제일 애로가 숙박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숙박을 위한 그 할인 쿠폰들, 그리고 근로자 휴가나 워케이션 이런 부분에 그 저희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45개 저희가 관광 인프라 사업을 그 26년까지 이제 완료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사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도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많이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네, 선포식 이후 충남 엠버서더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엠버서분들한테 지급된 수상이나 호텔 또는 기타 지금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그 엠베서더가 7분이 이제 활동을 뭐 그룹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개최가 되는데요. 고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들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네. 해외 홍보 전략에서 투자통상정책관실이 운영 중인 해외 사무소에서는 충남 방문회에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해외 7개 그 해외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 목적은 이제 통상입니다. 다만 그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충남 방문회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외국인 이제 관광객 타겟이 금년도 16만, 그다음에 내년 20만인데 그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리플렛이나 여러 박람회 이런 데 참여해서 홍보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온주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충남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어플 출시소를 다룬 바가 있어요. 네,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해당 어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해 왔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의 아름다운 관광지들, 그리고 그래픽 형도로 되게 잘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각 지점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도 제공되고 첫인상은 되게 좋아요. 하지만 기대감을 안고 제가 스탬프 투어 메뉴를 열어본 순간 좀 아쉬움이 커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스탬프 투어 가능한 지역은 논산과 청양 단 2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투어버스 안내가 어떤 거지 해서 제가 그것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예약 링크를 접속했는데 10분 이상 계속 로깅만 되고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충남관광재단의 기획 운영상의 미흡함인지 아니면 각 시군의 소극적인 협조 때문에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좀 어떤가요?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군하고 그 충남 방문회 해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업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적하신 거 잘 살펴서 저희가 더 그 업그레이드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충남 관광 어플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천안 관광 어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는 전남 관광 어플인데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보니까 전남 그 관광 어플은 보기가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또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 충남이나 천안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핵심이 틀리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 어플에는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충남에는 혹시 한국인만 방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저희 거는 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가 없이 그냥 한국어밖에 없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몇 것으로 알고 번을 좀 있는데요. 찾아보고 했는데 네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교체를 좀 부탁을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12월 제가 대표 발의해서 해외통상사무소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이는 단순한 외국 자본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충남이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거든요. 도정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통상자문관을 유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어요. 근데 행정부지사님,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통상자문관들을 통해 충남 관광의 팜플렛이 배포나 실질적인 홍보 콘텐츠를 전달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11분이 이제 위촉이 돼 있는데 저도 그분들 만나 뵙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기네들 그 활동하시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관광 관련돼서 충남 방문회가 올해 내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런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 사무소에다가 전화를 다 드려보면 네, 그런 리플렛이나 뭐 이제 실질적인 홍보 콘텐츠는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어디 가서 나눠줄 수 있는 리플렛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충청권 항공사 본부장을 좀 만나 뵀었어요. 네. 왜냐하면 충남 방문회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논의를 해봤거든요. 네, 당시 리플렛 배포나 항공권 티켓 뒷면을 보면 홍보 콘텐츠를 여기에는 없어요. 뭐 삽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충청 항공사 본부장님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마케팅을 좀 제안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본부장님께서는 천안에서 취항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여행사들도 한국 패키지 여행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여행사를 15개 여행사를 하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외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점으로 한국에서 그 충남의 방문회를 알릴 수 있다면 이는 충청권에 있는 항공사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안을 부탁을 예, 그 드릴게요. 실무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해외 사무소 및 통상 자문관들을 적극 활용하며 충남 방문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적 가능한 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행자가 올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투자통상정책관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재단 등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의원 지적하신 부분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관광이 그 소득의 재분배 효과, 그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관광 관련되는 그런 그 종사자들이 돈에 43만 분 정도 되거든요.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걸 통해서 그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세 개 부서뿐만 아니라 전 도정이 그 또 시군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이 맞으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도정진론을 통해 충남 방문회가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해외 홍보 부서 간의 협력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충남의 매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일수 부교육감님을 모시고 충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부교육감님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충청남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 대비 우리 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고용허가제 등 비자 소집 외국인들이 사회경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에 주로 거주하며 이분들은 제조업 분야에 다수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평균 1.6명의 자녀와 국내 동반 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들 자녀는 자연스럽게 도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을 외국인 혹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도내 이주 배경 학생들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예, 그 아산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둔포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창초등학교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2021년도에는 총 학생 수가 460명 중 이주 배경 학생이 184명이었으나 2025년도 현재는 전체 411명 중 322명으로 80%를 지금 초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둔포초등학교에는 2021년도에는 53%에서 2024년도에는 82%, 아산 남성초등학교는 2021년도 15%에서 2024년도 29%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외국인 학생 수가 세 학교 모두 2배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제가 현장을 가서 좀 영상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좀 틀어주세요. Сказали, вторая особенность какая? Две вот эти стороны, они могут быть объединены, то есть они могут вот так совпад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자, 합동 뜻 아는 사람 한번 Кто 얘기해 знает 보세요. значение хаптон? Что такое хаптон? Кто знает? 자, 예준이 합동 뜻 뭐예요? 모양을 겹쳐줄 때 모양이 크기가 모양하고 크기가 같은 게 합동이다. То есть сейчас вот он объяснил как. У него вид и размеры одинаковые.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хаптон. 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가 한 문장을 읽고 이를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의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은 물론 언어 장벽을 고려한 방식을 이해는 하는데요. 이러한 수업 방식으로는 교육의 질적 밀도와 내실 있는 학습이 확보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오히려 한국인 아이들에게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 간 어울림 부족과 학력 격차 심화 문제가 우려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본교 기피 현상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교사들의 생활 지도 및 학습 지도의 어려움이 또한 큰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혹시 저 수업을 직접 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수업을 직접 참관한 적은 없고요.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어려운 점을 청취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상 보신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어 습득 능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창초등학교나 둔포초등학교, 그 아산 지역의 그 해당 학교의 한국어 학급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해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산 지역에는 CIS 지역,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CIS 지역 학생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그 교사 초청 사업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명 들어와서 수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6명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예산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충남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원과 MOU를 따라 초청 교사를 해당 학교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총 몇 분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작년에 4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창초에 2명, 그다음에 둔포초에 1명, 아산 남성초에 1명 배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데 6명인데요. 2명은 계약 연장을 했고 2명은 지금 선발 과정 중에 있고
2명은 추후에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초청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24년도 초청 교사 4분에 대한 총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1억 7,9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럼 또한 신창초는 다문화 언어 강사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비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되죠? 신창초등학교의 경우에 다문화 언어 강사가 작년의 경우에 3명 배치가 됐었고요. 예산은 한 5,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2억 6,4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 다문화 언어 강사 채용 관련한 것을 포함해서 그 전반적으로 신창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 지원 체제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 특별 교부금으로 작년 한 해 쓰여진 예산이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신창초등학교의 그 다문화 교육 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서 한 3억 7,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한국어 학급 운영 8개 학급입니다. 이게 2억 8,400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뭐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이라든가 또 우즈벡 이쪽에 그 학생들이 그 시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보정, 안경 지원 사업, 또 우즈베키스탄 초청 교사 인건비 부담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네, 교육감님,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 강사나 보조교사를 제공해 주나요? 혹시 아시는 나라 중 유학을 가거나 근로자로 나간 부모의 자식이 언어가 부족해서 통역사나 보조교사를 붙여주는 나라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국과 영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언어 강사를 모집해서 배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교육구, 스쿨 디스트릭트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그 포괄적으로 학교 운영비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나 호주,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정부 주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 이중언어 강사 지원과 관련해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어디 갔을 때 영어가 딸린다고 한국인 선생님을 붙여지지 않느냐는 거에 대한 지금 질문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2년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아들이 둘이 있고요. 학교에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줬고요. 더 나아가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퇴직 교사부를 연결시켜 주셔서 매일매일 그 영어 교육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영어 교육이 아니고요. 한국어로 수업을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저도 호주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 지원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일반적인 건 아니죠. 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결국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적응을 해야 하며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언어의 장벽은 결국 문화의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이태원 이슬람 거리처럼 결국은 그들만의 생활권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추구하는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법은 차이나타운과 이슬람 거리를 만드는 건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국내 학생들과 차별이 없는 통합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뭐 다문화 교육이라고 표현하든 상호문화 교육이라고 표현하든 그 국내 학생들과 전혀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 조건을 제공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 배경 학생도 소중한 미래의
우리 인재다,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을 2023년 9월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은 초중고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떠나 우리와 함께 사회에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저쪽으로 학교를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충남교육청은 방치하고 있는 거가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를 마친 다문화 학생들은 방과 후 지역 내 가족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체 다문화 학생 중 소수만이 지금 센터로 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뭘 하는지 현실을 아시는지 학교 안에서 케어만 하고 정책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닌지를 좀 학교 밖으로 나가면 이 아이들 케어를 교육청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뭐 있을까요 그런 게? 그 방과 후 정규 수업 이외에 그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그 늘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산에서 우즈베키스탄 교사 초청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4년간 시범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 통해서 다문화 학생, 이주 배경 학생이 어떤 교육적인 차별, 교육적인 혜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가 충남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방침에만 지금 머물러서 지금 뭐 만드시는 것 같은데 충남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어떤 책임도 저는 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시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즈베키스탄 교사 초청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보다 촘촘하게 그 교원 양성기관에서 거기에 걸맞는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직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화 역량이라든가 또 이 이주 배경 학생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체계화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보신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충남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뭐 부교육감님은 아까 뭐 자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ESL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ESL. 네, 들어봤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네. 주로 영어권 국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이민자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하는 정책이거든요. 네. 가리키는 정책이거든요.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교육 현장은 과연 균형감 있게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발전 특구의 주요한 사업 내용이 말씀하신 이주 배경 학생들을 어떻게 더 잘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 설립 문제 포함해서 그 아산시와하고도 그 긴밀히 연계 협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충남이 외국인 이주 배경 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점점 이주 배경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수업, 생활, 놀이 전반에 있어서 한국어 습득 없이도 이제 이 친구들은 그냥 또래들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면 뭐 생활은 익숙해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은 과연 정규 교육 과정을 따라가고 우리 사회의 틀 속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 9월달에 정부 교육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서 발표한 그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을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관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초청 교사분들이 수업에 들어가 통번역을 해주는 것보다는 한국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같은 상담을 많이 해주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어 기초 교육 강화하고 정규 수업 진입을 위한 단계적 시스템들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청 교사에 대한 주거비, 정착금 등 추가 지원 항목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만 돈을 내야 주나요? 왜 지금? 상호주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작년에 우즈베키스탄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공산권 국가였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교사를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사가 4분 또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청 교사,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니던 학교 교사직을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 2년간 근무를 한 다음에 본국에 들어가서 다시 계약을 통해 교사직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범 사업이 4년 주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운영 성과를 기초로 해서 26년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서 사업의 지속 여부, 타국가로 확대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속도로 방향으로는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결국은 교육 현장 전체가 균열되는 결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은 다양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인구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와 외국인 근로자 아이들도 미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정규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정책 추진 시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